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안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그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지난 6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5세 현역 의사 오치영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며 95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3km를 걷고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며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은 이미 많은 분이 은퇴하거나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수명을 급격히 앞당기는 5가지 최악의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들을 단 하나라도 계속 방치하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짧아지고 결국 자립적인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방법들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70년 넘는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도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구독 하나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5가지 수명 단축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많이 하는 것 바로 오래 앉아 TV를 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소파에 깊숙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제가 의대생이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에서도 많이 움직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8에서 10시간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입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배웠던 것과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률이 무려 4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특히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부종과 혈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있지요. 셋째,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 활동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3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 60분마다 반드시 움직이세요. 저는 70년간의 의사생활 동안 한 가지 규칙을 지켜왔습니다. 바로 진료를 볼 때도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30분마다 일어나 1, 2분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TV 광고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영상 중간에 광고 시간에도 잠시 일어나서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앉는 동작을 10회만 반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운동을 30회씩 합니다. 셋째, 하루 최소 30분은 걸으세요. 꼭 한 번에 30분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95세인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벌써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지금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어서 나올 두 번째 습관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다면 노년기에 겪게 될 많은 고통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제가 70대에 깨달은 중요한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 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근육 감소 방치 내용은 노인 사망률을 가장 높여주는 것이므로 메모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노화 가속 습관은 근육 감소 방치입니다. 제가 의대에서 배운 지식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근육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어 매년 3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젊었을 때 근육량의 절반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이 빠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95년 인생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 감소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대 어르신도 규칙적인 근력 훈련을 통해 근육량을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퇴근과 종아리 근육의 약화는 균형 감각을 저하시켜 넘어질 확률을 높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둘째,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당 소비처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감소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당뇨 환자들 중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약물 용량을 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면역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워집니다. 근육 1kg이 하루에 소모하는 열량은 약 50kcal로 근육량 감소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3세인 그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집에만 있으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결국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이후 회복이 더뎌 지금은 보행기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 앉았다가 일어서기. 이것은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점차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세요.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과 등근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을 말합니다. 저는 아침에 10회씩 3세트를 합니다. 다음은 벽 밀기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벽으로부터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벽에 짚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구부려 얼굴이 벽에 가까워지게 한 후 다시 팔을 펴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상체 근육과 팔 근육을 강화합니다. 하루 10회씩 2세트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끝 들어 올리기. 부엌 싱크대나 안정된 탁자를 잡고 서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15회씩 2세트를 하세요. 다음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TV를 보거나 휴식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릎 펴기 운동.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린 후 5초간 유지하고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실시하세요.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손목 근력 운동으로 500ml 생수병을 들고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손목과 팔 근육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각 손마다 10회씩 실시하세요. 어깨 돌리기. 양팔을 옆으로 뻗어 작은 원을 그리듯 앞뒤로 10회씩 돌립니다. 어깨 관절과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의 걷기 운동. 걷기는 전신 근육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팔을 활발히 흔들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후 30분 걷기. 둘째, 자연스러운 팔 흔들기로 상체 근육도 함께 운동하기. 셋째, 가능하면 약간 경사진 길이나 계단도 포함하기. 넷째,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느끼며 걷기. 특히 제가 95세가 되어서도 실천하는 2분 기적의 근력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누워서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었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 10회. 누워서 한쪽 다리씩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각 다리 10회. 누워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10회.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각 다리 10회. 이 간단한 4가지 동작을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는 것만으로도 핵심 근육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제 환자 중 78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 운동을 1년간 꾸준히 하신 후 골밀도 검사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수치가 올라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평소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95세인 지금도 매일 실천하는 식후 5분 슈퍼 근력 운동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법은 제가 80세 때 한 일본 의사에게 배운 것인데 누구나 식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전신 근육량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매년 35%의 근육량을 그냥 잃게 되고 결국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90세에 발견한 특별한 식이 요법인데요.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체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3번째로 말씀드릴 수명 단축 습관은 바로 물 부족입니다. 제가 의료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본 문제 중 하나가 노인 탈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층이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게 되지요. 하지만 수분 부족은 노화를 급격히 앞당기는 요인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악화됩니다. 셋째, 신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만성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할머니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물 마시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그 결과 만성 변비와 요로 감염,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제가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고한 후 3개월 만에 이러한 증상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물을 정말 안 드셨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지켜온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6에서 8컵의 물을 마시세요. 저는 95세인 지금도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려 하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 그리고 약을 먹을 때마다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 배출을 촉진함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발견한 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대에 물을 마시면 노폐물 제거와 세포 재생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95세인 지금도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알지 못하신다면 매일 마시는 물의 효과를 절반도 보지 못하는 셈입니다. 앞으로 소개해 드릴 4번째 습관은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4번째로 말씀드릴 노화 가속 습관은 사회적 활동 부족입니다. 제 의학 경력 70년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많은 노인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급격히 악화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최대 45%까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가 7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제 친구 박종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0세 박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3년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점점 우울감이 심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었지요. 제가 지역 노인센터에서 주 2회 바둑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했고 1년 후에는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오면서 실천해온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를 활용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적어도 한 명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세요. 취미 모임, 종교 활동, 동창회 등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저는 80세에 시작한 그림 동호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85세부터 주 1회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낭독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혼자 계시더라도 쉽게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5분 관계 맺기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코로나 시대에 저의 많은 환자들이 실천해서 우울증을 극복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치매 위험이 40%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5번째 습관은 제가 90세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약이나 운동 없이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곧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노화 가속 습관은 새로운 배움의 중단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 평생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배움이란 학위나 자격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늙어서 뭘 또 배우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중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기억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둘째, 치매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셋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5세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할머니는 82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조차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지금은 유튜브,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온라인 쇼핑까지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세상이 넓어졌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실천해온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자극하세요. 퍼즐, 십자말 풀이, 독서, 새로운 요리법 시도 등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에 퍼즐 문제 풀이를 풀고 저녁에는 30분씩 새로운 책을 읽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원예 등 늘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85세에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기를 배웠고 90세에는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나 손주에게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의학 논문도 찾아보고 환자 기록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개발한 3분 두뇌 활성화 루틴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인정받은 것으로 매일 3분만 투자하면 치매 위험을 6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매년 뇌 기능의 12%를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곧 이어질 마무리 부분에서는 제가 95년 인생에서 깨달은 최고의 장수 비결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습관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화를 가속화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 30분에서 60분마다 꼭 일어나 움직이세요. 근육 감소 방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하세요. 물 부족, 하루 6에서 8컵의 물을 꼭 마시세요. 사회적 활동 부족,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배움 중단,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자극하세요. 이 5가지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95세 현역 의사의 특별 비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오전 황금 시간 활용법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그 1시간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음 5가지를 실천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로 체내 독소 제거, 5분 간단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촉진, 20분 천천히 걷기로 근육 활성화, 10분 명상 또는 감사 일기 쓰기로 정신 건강 지키기, 가족 또는 친구와 짧은 대화 사회적 연결. 이 5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510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실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매년 건강의 23%를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95세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몇 년, 몇십 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에 은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동료들이 은퇴했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하기로 했고, 계속 배우기로 했고, 계속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5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하루 6컵 물 마시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새로운 취미 배우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 5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결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매일 실천하는 10분 기적의 관절 강화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제가 관절 수술 없이 95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노후의 지혜를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저의 95년 경험과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